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떴다 의소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남성자 박미순 주영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올 어느덧 겨울을 준비해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따뜻한 외투와 목도리 그리고 장갑 등 방한용품을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근데 오늘 갑자기 날이 너무 추워졌고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비가 네. 왔다. 근데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여러분들은 겨울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겨울 준비 잘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이 네. 이게 말하자면 첫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눈이 좀 이게 낭만스럽게 와야 되는데 낭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막 네. 짖는개비처럼 섞여가지고 좀 힘들게 하네요. 네. 그건 그래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음. 네. 진짜 어제 밤에도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바람 자체가. 우리 서천은 김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좀,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김장식 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냥 무사히 넘어가길 바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갑자기 김 얘기하니까 예전에 했던 그 김 일하러 갔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김 벌써 할 시즌인가요? 지금 벌써 벌써 이제 땄죠. 김 나오죠. 아, 벌써 이제 나오고 나올 있죠. 시즌이에요? 한참은 아니고 이제, 네. 초벌이라고 해야 되나 나오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너무 부르면은 그물에 붙어 있는 김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김이 이렇게 말린다거나 그물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손 보려고 하면은 또 힘들거든요. 그렇네. 아니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김 농사가 잘 되려면 날씨가 추워야 그러죠. 잘 된다고 했었어요. 날씨가 춥고 네. 일단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맞아요. 서천군 하면 김이 또 최고잖아요. 그쵸. 올해도 성공 꼭 하셨으면. 그러니까 올해 제가 그래요. 뉴스도 봤는데 네. 세계 우리가 김을 엄청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요. 뭐 120몇 개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네. 수출하는 그 양의 거의 우리나라 90%가 넘게 한국산 김이래요. 한국산. 네, 김. 외국 사람들이 또 김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래서 지금 김값이 네. 엄청 비싸대요. 오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김 양식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다 그래도 좋아하시죠? 우리 할 때는 김값이 그렇게 안 엄청 비쌌어요. 맞아요. 예전에 할 네. 때는 그렇게 안 네. 비쌌어요. 어쨌든 김값이 비싸야 근데 좋습니다. 밥 먹을 때는 김이 필수예요. 다른 거 없어도 김치하고 김만 있어도. 아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먹을 수 그렇다고 있어요.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먹어준다니까 좀 이제는 의외기는 점점. 한데 그 이름이 음. 김이잖아요. 김. 김. K김. 그렇지. 그 명칭 자체가. 예. 맞아. 예전에 진짜 농사했었거든요. 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진짜 생각이 막 나요. 김 자, 대박 나기를 네. 예, 기원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떴다 의소대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떴다 이소대 시작하기 앞서 유튜브 라이브는요. 라이브가 끝난 뒤 팟빵 서천 FM에 업로드되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업로드되니 라이브를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채팅장도 열려 있으니 저희 떴다 위수대와 게스트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올려주세요. 그럼 떴다 위수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오늘은 또 다른 삶이다. 매일매일이 같은 날 같아도 하루도 같은 날은 없다.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평범하고 똑같은 하루 같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어떤 날은 기쁨 쪽이고 어떤 날은 슬픔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사고나 일이 있었을 때는 평범했던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도 한다. 많은 날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르는 삶이다. 그렇기에 어제의 힘든 일에 연연하며 아파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오늘도 또 다른 삶이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자. 아무것도 쓰지 않는 하얀 종이에 감사할 일을 많이 적을 수 있는 하루이길 바란다. 오늘 하루가 사랑이기를, 오늘 하루가 감사이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평온하기를. 떴다이소대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고 위로받고 또 위로해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떳떳이소대 가족 여러분,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방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너도 나도 불조심 인증샷 이벤트를 홍보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집 소방관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굿즈를 통해 불조심 강조의 달을 기념하고 화재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기획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한국소방방송 또는 소방청 공식 SNS에서 디지털 굿즈를 사용한 후기나 일상 속 화재 예방 습관을 인증샷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재한 후 이를 캡처해 한국소방방송 공모전 사이트에 응모하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12월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총 119명에게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희규 서천소방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가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25일 서천초등학교에서 한국 119 청소년단과 함께 등굣길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서천초 한국 119 청소년 단원과 어깨띠, 손피켓 등을 활용해 손 닿는 곳에 소화기, 눈 닿는 곳에 대피도라는 슬로건으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캠페인은 화재 위험 3대 전기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플랜카드와 리플릿을 활용한 불조심 메시지 전파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희구 서천 소방서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문화 의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소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천군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저희는 엑소의 첫눈 노래 들으면서 게스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재난으로부터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들이죠. 예산소방서 임설규 안전문화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떴다 이수대 청취자 여러분.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안전문화팀장으로 근무하는 임설규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오늘 팀장님을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떳떳이소대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예, 저는 서천에 가끔 오는 곳입니다. 올해에도 가족과 함께 동백정하고 순장대 해수욕장을 다녀갔었고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또 오고 싶더라고요. 오늘도 설렘을 안고 왔습니다. 네, 아유 팀장님 힘들지 않으셨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오늘 팀장님과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주택용 소방 시설과 피난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좀 방송은 많이는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자꾸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 두 개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우선 소화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소방시설이고요. 화재 발생하였을 때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 음향 장치를 통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네,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참 감사드리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꼭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소화기는 뭐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형 감지기는 구획딘실 그러니까 각 방이나 거실, 주방마다 1개씩 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군요. 그만큼 중요한 소방시설이라고 말씀인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화재 감지기가 울려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예산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소화기를 사용해서 초기 진화를 하거나 화재 경보기가 네. 울려서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 사례가 예산에서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난 8월에 한 주택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화재 감지기가 경보음을 듣고 거주자가 곧바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만으로도 피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놀랍네요. 저도 뉴스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긴 했는데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초기 화재의 소화기 일개는 소방차 일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를 발견하면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소화기 손잡이 앞쪽 부분을 보면 안전핀이 꽂혀 있는데 네. 이 안전핀을 뽑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면 안전핀을 뽑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하시는데 안전핀을 꼭 뽑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해 한 뒤에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소화약제를 분사하는데 이때 마당을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분사하고 불꽃의 윗부분이 아닌 바닥으로 살포해야 불을 끄는데 더욱 효율적입니다. 네,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니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팀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네. 듣고 싶은 노래는 우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삶에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나훈아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게스트분하고 이제 1부는 마치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선곡해 주신 나훈아의 삶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팀장님께서 시청해 주신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임설규 안전문화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1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피난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요즘 왕관기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난 4월 부천 호텔 화재에서 일어났는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일 기억나시나요? 네. 이 화재를
화재로 왕관기 등 피난기구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부천 화재 사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저도 그 화재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왕관기나 공기 안전매트 사용법에 대해 알고 싶더라고요. 팀장님께서 피난기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피난기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왕관기와 공기안전매트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관기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계단으로 피난이 불가능할 때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구입니다. 사용법은 창문을 열고 왕관기 지지대를 설치하고 후크와 속도 조절기를 지지대에 걸고 나사를 돌려 고정을 합니다. 벨트를 가슴에 안전하게 맨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돌려 줄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양팔을 쭉 뻗고 천천히 내려가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거 직접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좀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는 것 네. 같아요. 당황하면 네. 또 그거 네. 뭐 안전핀 뭐 네. 그런 거 돌리는 네. 것도 나사 그런 네.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연습이라든가 훈련을 좀 하셔야만이 이게 근데- 이게 그 네. 안전하다는 거를 그때서 이제 느끼고서 이제 이게 침착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완관기는 다 있지만 있죠. 못 일이 생기면은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갔는데 그런 체험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안전 체험하러 하지는 갔을 못했어요. 구경만 하고 안전체험관 가시면 꼭 네. 그 체험할 수 있는 배웠는데 그- 여기 끼고 네.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꼭대기에서 있었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거 그것도 자체를 그렇지만 하는 게 타고 아파트- 내려오는 게 문제가 근데 아니라 팀장님 우리 고층이 요즘에는 굉장히 높은 고층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 위에도 안간기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나요? 원래 그 네. 숙박 시설이나 이런 데까지가 10층까지가 가능해요. 10층까지. 10층까지. 아. 최대 높이가. 어, 근데 갑자기 10층에서 못 뭐 타고 내려올 것 내려오려고 같아요. 해봐 무서워서라도 못 아니, 내려오고 10층짜리 최대 높이가 이제 왕관기가 아, 있는데 세대예요. 이제 10층. 2층에서 10층 사이. 아 2층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숙박 시설이라든가 아. 다중이용업소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층 정도까지는 그 있어요. 왕관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게 쉽진 않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은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체험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해도. 높지만 해도 근데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다 해봤겠어요? 그렇죠. 안 해봤죠. 그게 사실상 유사시에 못 쓸 것 같아요. 못 쓰는. 예.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 맞더라. 어딘가에 이렇게 체험장이 있으니까 가면 일단은 거기를 보고 가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가셔야 네. 된다는 네. 얘기. 우리 임실에 가서 한번 해보지 네, 않았어? 해보기는 임실에서 했는데. 이 왕관기 설치해서 거기는 좀 낮게 네, 저희가 여기 네, 의술로 낮게 하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말이 그렇지 쉽지. 우리는 의용 소방 대원이니까 그거라도 할 수 그것도 있었지만 접해지만 일반 사람들은 안 해봐요. 보통 네. 체험장 같은 경우 한 3층 정도 높이 네, 우리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3층. 그 정도 높이에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높은 데는 이제 10층까지 이제 층마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각 층마다 그래서 10층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좀 위험할 수도 그쵸. 있지만은 이제 조금 이 틈에 그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은 어쨌든 해야 내리기는 되니까.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아까 쉽지는 않을 말씀대로 것 같아. 이거를 하는 게 낫고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공기 안전 매트는 그 최후의 안전 매트. 수단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기 안전 매트가 뭐 더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막 그냥 뛰어내리는 경우 뛰어내리는 그 거잖아요. 점프해서. 네. 그것도 어렵죠. 예. 근데 그- 사실은 정말 화재 났을 때 그 다급하고 이 왕관기도 있어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맨으로 뛰어내리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부천 보면. 그 거기 호텔 네. 같은 경우도 거기 그냥- 아마 그 숙박 시설은 법적으로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못 보셨던가 네네. 신경 체험을 안 하셨던가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 열고서 그냥 뛰어내리죠. 그냥 때리는 거죠. 맞아요. 물론 이제 안전 매트가 이제 설치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건이 맞이하거든요. 안전 그렇죠. 매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네, 안전 매트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네. 소방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안전매트 맞아. 이렇게 예, 깔고. 피고 설치해놓고. 설치하는 뭐 이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전매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 네, 공기 안전 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피난 계단을 사용하지 못할 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인명 구조 기구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큰 만큼 치유 수단으로 사용하셔야지고요. 또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떨어질 때 이제 신호를 받은 후 뛰어내려야 되고 뛰어내릴 때는 이제 다리를 모은 채 몸을 이제 니은자 니은자를 만들어서 매트 특히 정 가운데 떨어지도록 뛰어야 합니다. 착지 후에는 이제 다음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뛰어낼 수 있도록 빨리 매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정 가운데가 아니고 이제 모서리에서 다쳤죠. 그분. 네, 모서리나 이런 데서 뛰어내렸기 네.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엄청 넓어야 되겠네요. 네, 넓기도 하지만은 저 본인이 이제 물론 몸을 잘 맞춰가지고 가운데 그다음에 니은자가 되게끔 뭐 니은자가 안 된다면은 뭐 다리라든가 뭐 이렇게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팔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뭐 좀 살긴 하는데 골절돼서 죽지는 않으니까. 네, 죽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대로 이제 정 가운데를 안 뛰어내리고 모서리나 이런 데 뛰어내리면은 잘못하면 그쵸. 바로 땅하고 닿는 맞아. 부분이라 머리라도 닿았다가는 아니 큰일 근데 나요. 불났을 때는 그냥 차라리 뛰어내려서 내가 조금 다치는 게 낫지. 그 무섭잖아요. 불 안에서 네.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어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그냥 뛰어내려야죠. 뭐. 그렇게는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뛰어내린다고 하면은 이제 네. 안전 매트나 이런 거는 설치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소통을 해야만이 이제 그렇죠. 시간 저기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잘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인도 또 이제 잘 맞아야 되고. 저희 대원들이나 직원들이 잘 네. 잡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반동이 있어가지고 뛰어내리다가도 이제 이게 잘못하면 다칠 이게 수도 있고. 매트가 자꾸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높이 그러네. 네, 그런 착지를 경우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그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잡아주는 상태에서 뛰어내려야겠죠. 예. 네. 그 양 부팅에를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후의 수단인 만큼 맞아. 공기 안전 매트를 사용할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팀장님한테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네, 네. 소방저기는 이제 끝났고 네. 이제 지금 고향이 어디시라고 하셨죠? 예산입니다. 예산이요. 네. 지금 그리고 소방관 되신 몇 년? 28년. 와우 대단하시네. 고생 많이 하셨겠다.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서만 지금 계신 거예요? 저 많이 돌아다녔죠. 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거죠? 충남에서요. 네. 네, 근데 서천이나 보령 쪽 이쪽은 아직 서천 저쪽. 보령 쪽은 네, 잘 뭐 안 알아요. 오셨고 예산, 근무를 안 홍성, 해보셨구나. 청양, 당진 뭐 이런데. 서천도 오셨으면 저희도 자주 뵙을 텐데 그러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응. 에피소드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28년 동안 맞아요. 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근무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기억에? 남는다라든가 뭐 그런 일이 꼭 있으실까요? 말씀해주고 네, 싶으신 네. 거. 에피소드가 딱 네. 눈 얘기하니까 하는데 아, 예전에 제가 이제 초창기 했죠. 그때 이제 구급대원에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119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체인을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체인이요? 자동차 체인요. 저기 이제 그 지나가시던 분이 이제 길이 이제 미끄러우니까. 눈길이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걸 119다 전화했는데 네. 그게 119에서 이제 저희 보고 체인을 어떻게 해서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체인이 출동도 하시나요? 그런 전화도 근데 진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체인은 다 틀리잖아요. 체인들도 자동차마다 자동- 또 차종마다 차종마다 다 네. 틀리고 네.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해서 잘 가시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예전에 저도 제가 울산에 살았었거든요. 네. 울산에 제가 10몇 층에서 아파트에서 살는데 바로 밑에 집에서 저기가 이제 엄마가 아기는 집에다 놔두고 이제 문을 잠그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간 사이에 애가 이제 엄마를 찾는 거야. 그리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문을 엄마가 처음에는 잠그지를 않고 갔었나 봐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열쇠로 이걸 따는 거였는데
아기가 이게 밖에서 안에서 이제 엄마 찾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문을 잘못 건드려 갖고 문 이렇게 또 거는 골이 맞아, 맞아. 있잖아요. 나도 그 경험 있어. 그런 거를 이렇게 딱 해놔서 밖에서 못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집에를 못 들어가는 못 거예요. 들어가는 그 전화가 이제 119로 전화를 해서 그럴 때 오니 119 출동을 불러야지. 하니까 119 대원들이 저희 집 바로 밑에니까 네. 저희 집으로 와서 내려갔죠. 이제 베란다에서 네.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와 진짜 소방관 분들이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소방관 분들 화재만 난 게 아니고 저런 문들도 다 열어주러 다녀야 되고 그런 일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가끔 기름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기름요? 엄마? 예, 이제 그런 연료가 거는 자동차에 자동차요? 근데 그것도 119에 전화해요? 그게 뭐 그럼 보험회사 밤- 하긴 전화해야지. 보험회사. 밤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험이 그렇게 아, 이제 출동 같은 서비스가 거 많지는 안 않았을 됐을 때 때.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는 없었고 경유차가 되니까 아, 예전. 이제 예비로 이제 갖다 놓는 게 있는데 그거 네. 이제 가끔 이제 드렸죠.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우리 일반 예전에 사람들이 기름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여기도 뭔가가 나는데 있는 것 우리가 같아. 시골에서 이제 김할 때 살 때였는데요. 응. 갑자기 이제 보일러 기름이 이제 떨어진 줄 몰랐어. 아. 겨울이었어요. 어.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살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신랑이 서천 휴게소 휴게소 가면 주유소가 있잖아요. 어. 거기 가서 한 말 사갖고 왔어. 아, 여기는 여기 휴게소는, 서천은 어. 휴게소 아니 주유소도 야간에 영업 되면 다 시간이 영업을 안 있으니까, 하거든요. 맞아. 문을 닫으니까. 네, 저는 도시 같지 않고 도시 같은 데는 24시간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휴게소로 보일러 기름 사러 간 적이 있어. 아니. 119에 전화할 걸 그랬다. 아니, 내가 여보세요 안 된다고요. 저도 애기 어. 새 키우는데 아까 그 얘기를 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저는 애기가 셋인데 그 막내를 안에다가 재워놓고 어. 시장 갔다 온다고 했는데 방송까지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들었어요. 방송에서 애기가 울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는데 그걸 못 듣고 어머.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밖에서도 못 열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119 그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2층이었거든. 어. 옆집에 가서 내가 그걸 옆으로 넘어간 거야. 아. 그 애기가 계속 우리 딸 막내기가 맞아. 우리 자기가 잠깐 넘어갔다고. 내가 애기 넘어가야지. 재워놓고 잠깐 잠깐 가게 나갔다 갔다 온 오고 사이에. 이럴 때 있잖아. 그럼 네. 깨갖고 이제 난리 그래 누구 범벅이 나는 만나면은 거예요. 또 얘기를 또 했잖아요. 엄마들은. 그렇지. 그런데 방송을 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방송을 못 해도 들었구나. 뭐 우리가 들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하니까 나를 맞아. 보고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의용 소방대원이었어요? 아니죠. 아니지. 아니었죠? 그때가 지금 우리 어. 막둥이가 지금 32살이니까 지금 언제적 일이에요. 30년 전입니다. 의용 소방대원이었었으면 에? 근데 119는 생각도 못 하고 어. 얼른 걔가 울으니까 그 밑으로 막, 다급하니까. 우유 주는 데 있잖아요. 음. 그거를 앞집 할머니가 사탕 같은 거 넣어주고 나는 그리 넘어가고. 어. 근데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리 넘어가는데 아 그래요? 창틀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발을 옆으로 놓고. 그게 애기 울고 있고 엄마잖아.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애가 가는 지금 거지. 근데 지금 해내면 못 할 것 같아. 밑으로 쳐 지금 못하지. 그런 게 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급한 그런 아. 상황이 되면 또 용기가 생기지 엄마인 네. 게. 아이고. 엄마들 애기들 두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그래야 될 것 옛날에는 같아요. 진짜 그랬어. 잠깐 맞아요. 재워놓고 그랬어요. 나갔다 저희 오고. 잠깐 갔다 오지 했는데 또 마트에서 누구 만나면 또 여자들은 또 만나면 좀 수다. 얘기가 길어지잖아. 아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우리 막둥이는 몇 번 있습니다. 하여튼 아, 무서워라. 나도 재워놓고 나간 기억은 맞아요. 있어. 나도 그랬어. 하여튼 그 동안에 이렇게 119 소방관님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죠. 고생들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꼭 119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아닌 일들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막 전화를 해서 이렇게 네. 도와달라고 하면 또 안 안 가실 도와주실 수 없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불만 끄시는 게 아니라 옆에 그렇죠. 두루두루 다 살피시는 그- 소방관님들 대단스럽습니다. 예, 눈 와가지고 네. 그게 생각나가지고요.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눈길이라 가긴 가야갔는데 그렇죠.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갔더니 이제 그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가긴 가셨나 보더라고요. 눈길이었는데. 그래도 진짜 잘 하셨네요. 그래놓고 신고를 하고 네. 자기는 가버리고 어떡해.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 실시간 채팅창도 한번 읽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유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겨울 잠옷 새로 샀습니다. 추워서 새로 샀나요? 아니면
장날 가서 충동 구매한 것 같아요. 아, 장난. 차가 작아서 그런지 오늘 출근하는데 차가 흔들렸대요. 날아갈 뻔도 바람이. 했대. 그럴 날아갈 바람이 뻔도 장난 했대. 아니에요. 태풍급이죠 지금? 와. 어디 다녀올 뻔했다고? 송림. 날라가면 송림만 가갔니? 장안까지 아니 군산까지 갔겠다. 자, 다른 거 읽어보세요. 너도 나도 불주시 인증샷. 이벤트라니요. 인증샷만 올리면 되는 거라서 참여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아까 우리 내용이죠? 아까 뉴스에서 뉴스 있었어. 했던 아. 거 그거 유선, 말씀하시는 거. 올려봐요. 인증샷 해서 이벤트에 올리세요. 네. 119명에게 네, 기념품 준대요. 맞아. 오. 119명. 네. 그 중에 꼭 유선 씨가 당첨되시길. 당첨되시길. 네. 빈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올려주셨네요. 와, 최영경님이 팀장님 진짜 잘생기셨대요. 잘생겼다. 와, 고맙습니다. 좋으시겠다.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유선님도 팀장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앱으로 지정되어 있었군요. 아니 법으로. 법으로.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뭐 공고사항이었다가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법률로 정해져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팀장님 잘생기셨다고 하신 최영경님이 팀장님 파이팅 하시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남말바위님이 또 엄지척 네. 해주셨습니다. 남말바위님이 누구실까? 그러게요. 네. 그리고 블루밍님이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네. 유선님이 오늘 선곡 너무 좋다고 노래. 본인도 나훈아 좋아하시는가? 아까 나훈아의 아. 삶 보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같죠? 네. 맞아요. 무서워서 못 내려갈 거야. 그쵸. 유선 씨는 우리도 왕관기 왕관기.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층까지는 있다고 네, 하고 네.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뭐.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 옥상이라든가 기다리시든가 맞아요. 예,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최후의 수단은 이제 에어매트에다가 아, 뛰어내리는 뛰어내리는 거. 건데 근데 너무 높아서. 네, 그러니까 왕관기에 이제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10층까지만 있다는 거. 유용수방 대원인데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네. 이제 2층에서 이제 10층 그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각 네. 층마다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네네. 마찬가지로 각 층마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성능이라든가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유선님이 최대 높이가 10층이군요. 이것도 알았지만 배우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네. 좀 가족들하고 전체 가서 이런 체험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전 체험관 가시면은 네. 그 안전 그 왕관계 체험관이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보통 한 2층에서 3층 높이니까 네. 조금 덜 겁날 겁니다. 그 정도 한번 해보시면은 그 체험관 가면 네.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저희 어딜까요? 같은 네, 경우는 충남에서는 천안에 있죠? 천안만 네,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네. 서울이라든가 저쪽 아. 그 전주 쪽에 전주에도 예, 임실. 예, 저희가 임실인가? 임실. 아, 예. 임실. 임실이었나? 예, 전북은 임실이네요. 아. 근데 체험관이 이렇게 충청남도에 천안이 지금 저희가 갈 수 있는가 가까운 거리잖아요. 네네. 근데 체험관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맞습니다. 네. 예.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 제 건 힘으로서는- 아니더라도 네. 간단한 거 이제 버스식으로 어. 해가지고 체험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행사장에 많이 왕관기 같은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는 있지만 지진 이런 대피 왕관기 이런 같은 거. 거는 네. 하려면 진짜 그래서 유치원생 그런 애들은 그렇지. 와서 버스로 와서 체험을 가끔 하네요. 지진 네, 지진 맞아, 체험이라든가 화재 네. 체험은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직 왕관기는 이제 좀 왕관기 체험이-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직장인이나 이런 네. 단체에서들 많이 하면 타고서 좋죠. 내려오는 좋겠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은 이제 내려오는 속도나 이런 걸 느끼시면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아마 처음에는 이제 내려오는 거.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한번 꼭 체험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용소방 대원들이니까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은 체험을 하러 가서 예, 예. 화재 그때 나서 저희가 그때는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화재 나서 이제 대피하는 거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정말 화재가 나면 이게 전기도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도 다 꺼진 상태지. 어두워서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 손잡이하고 옆에 잡고 막 이렇게 가다가 뭐 문 같은 거 있으면 그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니까 와 화재 나면 이렇게 무섭겠구나. 이게 연습하는데도 그 출입구를 못 나가가지고 그렇죠. 우왕좌왕해지고. 네.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보통은 대부분 아마 안 해보셔가지고 당황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어. 비행기. 그래. 비행기에 비행기 사고 안에서. 났을 때 그거 이렇게 내려오고. 탈출하는 거 아, 그런 맞아. 것도 있어. 그, 그런 것도 그것도 있어.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임실에 거기서 이렇게 탈출하는 거지 우리들이. 구조대 근데 나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터널식으로 막 쫙 나오는데 좀 거기 내려가는데 저기 체험이지만 무섭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더 더 무섭죠. 무섭지. 그러니까 꼭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이제 경험하고 안 하고가 천지 차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관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한 몇 번만 해보면 거기에 몸을 맡기고 잘 내려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특별하게 힘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자연스러워. 몸을 맡기고 예, 예. 이거 안정장치만 잘 배워놓으면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려오는 게 속도 이런 어. 것도 우리가 체험하면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무게가 한 150kg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아, 진짜요? 아, 그 저기도 정도로. 있겠네요. 네. 체중. 근데 혼자 체중. 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2명 이상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왕관기라는 게 일반 왕관기 있고 간이 왕관기가 있는데 네. 일반 왕관기는 이제 하나가 내려오면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서 또 이제 어. 이게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가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간이 왕관기는 한 번만 이렇게 쓰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지. 특별한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일반 왕관기 쓰고 숙박시설 같은 이제 특별한 경우만 이제 간이로 써. 예, 간이 왕관기 있는데 대부분 일반 왕관기 쓰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 채치탕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있나요? 아, 유선님께서 음. 헉 기름 떨어진 거 운전자가 미리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제 소방관님을 이제 저거 그 말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진짜? 기름 떨어지는 건 내 얘기 아니요? 아니 아까 저기 팀장님께서도 기름 떨어진 출동하셔서 아기가 안전고리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별 얘기도 다 썼네. 아유, 유선 씨, 오 실시간 채팅창에 글 제일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팀장님한테서 이렇게 왕관계 얘기 들으니까 네. 오랜만에 진짜 왕관계 얘기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소방 시설 특히 이제 주택용 소방 시설만 하려고 하다가 네. 네. 요즘에 이제 아우, 저기 네.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거라 네, 그래서 네. 에어매트하고 왕관기만 그러니까 한번 지금까지 왕관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저기는 없었죠. 맞아요. 예, 처음이신 오늘 것 이렇게 같습니다.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신 건 팀장님이 네.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과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에요. 그럼 끝으로 팀장님 오늘 떴다 의수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저희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떴다 의소대를 네. 통해 주택용 소방 시설과 그다음에 피난기구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진행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4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두들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팀장님 말씀처럼 남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떴떠 있어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좋은 말씀해 주신 임설규 안전문화 팀장님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면 저희가 단체로 여기 화면을 보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팀장님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떴다 이수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재난 안전 사고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으로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전 안전. 바로